이제 소년원을 간다는 거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안 좋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소년원을 가는 거는 인생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장을 입고 변호사라 오거나 아니면 말끔히 차려입은 부모랑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냥 친구들끼리 야 너도 순서 됐다 이제 한번 이제 뭐 학교 가냐 마냐 이렇게 히히닥거리고 온 분들은 잡혀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회의 압축판이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년보호 사건이다. 아이의 미래와 관련돼서 정말 사격을 할 때 처음에 1mm가 달라지지만 쭉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1mm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최선을 다하셔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를 이런 것들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소년 사건에서 이제 소년 보호 처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년 보호 사건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압축판을 보여주는 곳이 소년 법원인 것 같아요. 이게 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정장을 입은 변호사랑 온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부모랑 온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은 같이 이제 비행을 저지른 친구들과 히히닥닥거리면서 오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법원은 마지막 판결을 하고 한 달 있다 결과가 나오는데, 소년보호 사건은 와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장기 소년이나 단기 소년 성취되는 경우에는 와서 이제 소년한테 핸드폰을 주고 들어가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소년보호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라 오거나 아니면 말끔히 차려입은 부모랑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냥 친구들끼리 야 너도 순서 됐다 이제 한번 이제 뭐 학교 가냐 마냐 이렇게 히히닥거리고 온 분들은 잡혀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회의 압축판이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년보호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얘는 소년 교도소에 보내거나 전과자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일반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는 거고, 얘는 좀 뭐 잘못은 했지만 아직 소년이니까 요거를 좀 감안해서 좀 다시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가정법원에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소년보호 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정법원으로 갔다는 거는 형사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는 피했다는 안심할 수 있는 거가 1번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소년원으로 갈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은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년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 1호부터 이제 10호를 하나 좀 보자면,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할 수 있는 거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5호 장기 보호관찰, 그 다음에 6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그 다음에 7번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 8번은 1개월 이내의 소년 송치, 9번은 단기 소년 송치, 10번은 장기 소년 송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8, 90은 소년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부터 좀 자세히 보자면, 1호 처분의 경우 다른 처분에 비해서 경미한 사안이고 재범의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보호자가 잘 지켜보고 보호자를 믿어볼 테니까 한번 아이 다시 한번 잘 지켜보고 잘 지도하라는 의미의 처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년보호 사건에 가서 1호 딱 하나만 나오면은 굉장히 변호사가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1호만 딱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1호와 보통 2호 교육 처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호 처분은 이제 어떤 수강 시스템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예를 들어 학교폭력 방지나 성교육 관련해서 3호 처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인성교육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호, 2호, 3호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변호사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호자가 믿을만한지예요. 보호자가 믿을만한지인데, 이런 거를 보는 기준이 가정법원 재판에 오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좀 간과하시는 게 옷차림이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변호사가 왔을 때 승률이 높은 거가 뭐 변호사님이 잘해서도 있겠지만, 일단 변호사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오고 또 부모님이 같이 오잖아요. 이런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아이를 내가 잘 신경 쓰고 케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가 못 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정장을 입으시던가 아이의 옷차림도 좀 깔끔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1, 2, 3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판사가 판단하는 것도 크기 때문에 아이가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실은 보호자가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옷차림을 좀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호, 5호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이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방문해서 보호관찰관과 상담을 해야 돼요.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야외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못 나가게 됩니다. 나갈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전화로 하거나 확인을 해가지고 굉장히 더 강한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4, 5 처분 같은 경우만 해도 보호관찰 내가 한 번씩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밤에 못 나가기 때문에 굉장한 자유의 제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하는 처분인데, 일종의 그 기숙사 같은 곳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호 처분에서 만약에 부모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경우 위탁보호위원회 배정해서 보호하는 것처럼 부모의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또는 반복적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런 처분이 내려집니다. 7호 처분
소년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정신적으로 좀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정신병원에다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고, 이제 8, 9, 10호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말하는 소년원이라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얘는 진짜 심각해라고 해서 형사재판을 넘어서 징역으로 가는 경우는 소년교도소에 가는 거고, 8, 9, 10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 사건만으로 가지 않고 보통 여러 번 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범죄, 성범죄, 야청에서 뭐 제작을 여러 건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소년원 처분이 가죠. 또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회성이라도 소년원에 처분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성취지만 9호, 10호부터는 이제 몇 달, 몇 년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년원을 간다는 거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안 좋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소년원을 가는 거는 인생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 처분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더글로리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이제 변호사 비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뭐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긴 하지만 저는 인생 통틀어서 봤을 때 변호사 비용을 가장 안 아껴야 되는 부분이 이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소년보호 사건은 변호사가 해주는 뭐 역할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히 판사한테 미치는 인식과 아니면 이미지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또 부모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느냐,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변호사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변호사가 양형자료나 이 사람이 잘 보호받고 있다는 것들을 판단을 바꿔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또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이제 양형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와서 봐서 판사님이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소년보호 재판 경우는 당일날 오셔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당일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공개 재판이 아니라 비공개 때문에 딱 관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사님의 재량의 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당일날 옷차림도 매우 중요하고,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하느냐,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서 판사님을 설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와 관련돼서 정말 사격을 할 때 처음에 1mm가 달라지지만 쭉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1mm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최선을 다하셔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를, 이런 것들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